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정부와 관계부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하락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나오는 매수 심리 자극 발언에 또다시 애꿎은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미리 꺼내드는 나라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추가 상승이냐, 하락 반전이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소식들을 정리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부터 가기가 좀 어려운 곳 중에 목욕탕이 있죠. 근데 목욕탕을 가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또 냉탕 들어가고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러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사 공급 대책까지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골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좀 약간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 예고를 하지 말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다 때려잡겠다 하면은 예고하지 말고 한 방에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들어간 길 다 막고 그냥 검사하고요. 또 종로, 퇴계로, 을지로, 저기 언주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해야, 그래야 잡죠. 내일 음주 단속할 거야, 어디서 할 거야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 술 먹고 딴 데로 가지.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요 상황이다 된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뭐 규제를 풀어준다, 실수요자를 위해서 뭐 풀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냉탕 온탕 애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투기꾼들이 판 깔아놓고 종국에는 이제 계속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니까 사람들 막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해서 집 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다 안 되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영끌해서 사지도 못할 정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좀 줄었죠.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또 DSR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이제 수요는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부가 말한 것처럼 공급을 늘리면 알아서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안정이 오는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수요를 또 만들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뭐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해도요, LTV를 90%를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이 아까 말씀드린 요 DSR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90% 대출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심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도 되나?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빚더미 않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2018년이었나? 예전부터 얘기가 좀 되고 있던 건데, 평생거주권이라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평생거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뭔가 딱 보기에도 느낌이 오시죠? 뭐 사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로 내가 산 내 집, 내 돈, 내 뭐 은행 빚이든 내가 산 내 집하고 평생거주권 같은 개념을 통해서 뭐 사실상의 내 집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엄연히 좀 개념은 다르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사서 갖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평생 거주, 뭐 평생 임대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지난 재보궐선거 때 영원히 이런 이제 진보 정권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요 2030 젊은 세대들, 특히 남성층에서 대거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들의 마음을 좀 돌려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집이 없어가지고 저기 화가 났구나. 알았어, 집 사게 해줄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집이 없어서도 물론 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열받은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캐치를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근시안적 바로 눈앞에 이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들겠습니다 써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갖다가 하우스 푸어로 만들겠습니다. 같이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게 나왔답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청년볼과 줄여서 이제 금발심 퓨처스라는 게 나온 모양인데 여기서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1차 회의를 이번에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왔다 갔다. 뭐 금융위원 요즘에 그 코인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했다고 하는데 여기 청년위원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얘기들이 좀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청년이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병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 보시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이거죠. 연끌하고 싶어요. 연끌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 얘기예요.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연끌하고 그러니까 연끌하고 싶으니까 하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내용도 볼게요. 뭐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혼인 신고를 미루고 뭐 와이프는 전세로 남편은 집 사고 뭐 이런 얘기죠. 이건 편법인데 편법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뭐 편법을 되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것도 결국 뭔 얘기입니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거죠. 갭 투자하고 싶어요. 갭 투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좀 세상을 잘못 만들어놨는지 직장에서 열심히 뭐 자기개발 이런 거 해서 승진하고 월급 올리고 생각보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대박 내는 것을 더 간절하게 꿈꾸게 만든 이런 사회가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이제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그 청년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번 주였죠. 5월 11일 날 1순위 청약이었습니다. 바로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라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고 했는데 사실 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사 보시면 5월 9일자 의무거주 5년도 상관없다. 살겠다. 7억 로또인데 이런 얘기 미리 뿌려놨고요. 그저 되고 나서 1순위 한 다음날 아침부터 기사가 7억 이제 9억이 됐습니다. 9억 로또 아파트에 28만 명이 몰렸다. 이런 기사 쭉 쏟아져 나왔고 이거 사실상 밑에도 보시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나왔는데 당첨되면 돈박석이다. 역대급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고됐으니까 안 하면 뭔가 좀 바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만드는 이게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다시 한번 봤냐면 아직도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뭐 분양가가 5, 6억이면 사실 근데 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올려놨으면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엄청난 매수 의지, 추격 매수 의지는 아직도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다고 이 집이라는 비싼 물건을 갖다가 정말 고민한 다음에 사야지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청약 넣고 당첨된 다음에 고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엔 근데 이번에 저기 넣은 사람들 중에서 어딘지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거나
심지어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일단 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약의 새로운 역사 28만 4,265건 접수됐고 102제곱미터 A타입 5,435대 1 최고 경쟁률 기록했다. 이런 얘기만 나올 정도니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서울에서 이번에 나온 여기입니다. 이번에 그 디에트르 퍼스티지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 서울에서 이제 42km 떨어져 있죠. 동일 반경 쭉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 여기 이제 곤지암, 네, 곤지암입니다. 여기 이제 태전동은 좀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있죠. 예, 양평 IC. 여기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청평입니다. 청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로 가면 뭐 포천, 쭉 또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파주, 임진각,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종도 신도시 있고, 요 아래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남양 화성시청이 있는데 남양 신도시가 또 저기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멀어요 사실은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따져 본다면 뭐 동네 자체 인프라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고 또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요 근처에 직장이 있다면은 이건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근처에 직장 뭐 삼성전자, 뭐 수원이나 아니면 뭐 기흥, 화성 캠퍼스, 평택 이런 데가 직장이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할 거면서 저기에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건데 굉장하죠 사실은. 뭐 도로 잘 뚫려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도로야 뭐 일로 와도 잘 뚫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옥의 자유로가 있지만 사실 여기 달래내 고개부터 한남 IC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살게 되면 당첨돼서 들어가서 로또다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감내를 할 거면 상관없습니다. 6시에 딱 강남에서 퇴근하고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왔다 하면 이제 저녁 8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넣은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금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면은 또 이제 무디스 얘기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라고 하는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3.5%로 상향 조정했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 한 수 더 떴습니다. 4.6%까지도 가능하다. 사실 예상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 지표도 좀 괜찮게 나왔죠. 이번 주에 4월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 65만 2천 명이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최대라는 이런 글들이 자주 보여요. 4월 수출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2월부터 4월까지 보면은 이 수출이 뭐 역대 1위 아니면 2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개판입니다. 그냥 말만 좀 잘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돈 말고 주식사, 돈 말고 코인, 돈 말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빨리 이제 그만하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경제가 그러면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화폐가 너무 흔해지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돈을 받으면 손해인 거예요.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더 올라가고 뭐 신라면 한 봉지 5,000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냐면은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그 상태로 갔는데 경제가 회복이 돼.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사람이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 갔고요. 링거 맞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이 되면 이제 링거바늘 뽑고 퇴원해야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퇴원이 바로 금리를 올리는 조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좀 무리해서 들어간 대출이라든가 그런 원리금을 갚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어떤 이자나 이런 부담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런 여건들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인의 절반이 이머징 마켓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중국, 인도 합치면 30억. 그렇죠? 그다음에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터키 이런 데 포함시키면 한 5억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지금 말하는 나라들만 해도 거의 절반인데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을 시티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시티은행에서. 근데 보면은 리먼 사태 이후로 최대치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로도 사실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바닥 찍고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년입니까? 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작년 코로나 때 바닥으로 갔다가 올라오는데 딱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물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선진국에서 저쪽 금리 높으니까 절로 가자 해서 글로 돈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신흥국이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물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 오른다, 화폐 가치 떨어진다. 그러면 신흥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선진국에서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붕괴된다. 그런 상황이 현재 막 진행이 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그다음에 뭐 러시아,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3월달에 벌써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야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결코 좀 남의 얘기가 될 수는 남의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이 확실히 이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주간 동향 나오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길게 10년을 뽑아봤는데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매매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작년 올해에서 최대치를 찍고 소폭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라는 얘기는. 그러면 상승장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먼저 줄어들죠. 가속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되는 건데 지금이 이제 이런 정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대를 찍은 이 자리에서 좀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내려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베팅을 하느냐를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무게가 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무리가 아니면 뭐 하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집을 막 지어봤자 종국에 가면은 뭐 지금부터 벌써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뭐 매국노처럼 외국에다가 다 개방해갖고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사게 만들고 뭐 그런 모를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뭐 유치원생이든 뭐 초중생이든 어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좀 미안합니다. 나중에 제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 다 그 아이들이 내줘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등골 브레이커가 따로 없죠. 그래서 애 좀 빨리 낳고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출산율 저하에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좀 하락 안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집 안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는 사랑이 가득해야죠. 근데 만약에 집을 너무 비싸게 잘못 사가지고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평생 뭐 빚 갚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깡통주택이 된다거나 하면 요 사랑의 금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게 하고 싶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이 전 아예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투자를 해서 뭐 차익을 얻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기회가 있는데 안 벌면 그게 바보긴 하죠. 하지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확실히 좀 분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회보다는 위기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을 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드리는 역할을 좀 해볼까 싶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매주 한 번 정도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퍼펙트 부동산 이렇게 꿈과 희망
행복과 안락의 도구로서 이 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퍼펙트 부동산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